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저번 달에 이어서 리더의 역할을 방해하는 다섯 가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무책임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무능을 할 차례네요. 자, 리더의 무능은 조직을 식물 인간으로 만든다. 이거 뭐 다 공감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국가든 조직이든 회사든 리더 한 사람의 어떤 무능이 국가도 결국은 폐망하게 하고 또 조직이든 또 뭐 우리 일개 또 가정에서도 같은 어떤 부분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 무능부터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좀 한번 되짚고 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저도 이 리치 창업자님의 하신 이 암의 사업의 생로병사 이 부분을 내 자신한테 대입해보고 또 내 파트너한테 이렇게 대입해보면은 아주 암의 사업의 가장 정확한 진단 키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웰리세븐 또 나의 건강 상태 또 마이크로바이옴은 또 나의 유산균의 상태 이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아메이 사업의 리치 창업자님의 이 말씀은 나의 어떤 아메이 사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어떤 도구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자 태어나서 또 병이 들고 나이를 먹고 또 병이 들어서 또 이제 죽음에 이르는 이런 생로병사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어떻든 우리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학습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그럼 이 학습이라는 게 꿈과 목표가 선명하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꿈과 목표가 선명하기 때문에 열심히 또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여기서 자 가치와 가격 그러니까 아메사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는 정말 제품 하나하나부터 어떤 그런 감동 또 이런 기회에 대한 어쩌면 내가 이런 기회를 어떻게 맞이했는가 이런 어떤 너무나 이렇게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쭉 아메 사업을 해보고 뜻대로 잘 안 되기도 하지만 또 좀 더 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좀 이 가치와 가격 뭐 심지어 아메 보너스를 안 받아도 좋다. 나는 이 아메이란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어떤 시점이 있었는데 요즘 또 이제 제품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졌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아주 그 아메이 사업의 온전한 몰입이겠죠. 꿈과 목표가 선명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런 어떤 시점에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노화가 일어나요. 노화가 이 노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 꿈과 목표가 약간 이제 불투명해지는 거죠. 됐으면 좋겠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또 특히나 또 좀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확하게 우리도 마찬가지 노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노화 단계에서 이건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리치 창업자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마 2004년도에 리치 창업자님 모셔가지고 이 말씀을 직접 에메랄드 이 세미나에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번 언급했지만은 그 아마 대부분의 홀리첸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월드와이드 행사 때 홀리첸이 이 리치 창업자님의 암의 사회 생로병사를 쫙 풀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리치 창업자님의 그 스피치를 이렇게 필사하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홀리첸이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그때 월드와이드 신문에 있어요. 아마 이렇게 월드와이드 신문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아메이의 어쩌면은 원조 창업자가 하신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크라운 램프 될 때까지는 항상 이 아메이섭의 생로병사의 이 사이클이 제 다이어리의 첫면에 딱 그려져 있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내 파트너를 다 대입한 게 아니고 나를 대입하는 나를. 그리고 이제 나를 대입하고 또 내 파트너 상담하면은 내 파트너가 지금 상담에 어느 단계에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명확하게. 예. 그래서 이 노화 단계의 징후는 뭐냐면은 쇼잉. 내가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티칭하려 티칭. 이게 이제 꿈과 목표가 선명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사실
티칭을 경험도 있고 또 많은 어떤 그런 강의라든가 듣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치는 건 굉장히 쉽죠. 예.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그런 어떤 초기의 열정이라든가 막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어떤 그런 티칭이 아니라 아주 진부한, 예, 이런 티칭이 된다면은 어떤 영감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가치와 가격이 약간 혼동스럽다는 거죠. 아메이 사업 과연 내가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 발표됐는데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고 수단일까? 아메이 제품 요즘 너무 비싼 것 같아. 예. 뭐 우리나라 제품이 워낙 또 퀄리티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품질의 차별화가 약간은 좀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어떻든 품질에 있어서 아메이 제품은 탁월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치와 가격, 심지어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도마, 옵티미스트 뭐 이렇게 비싸지. 예. 물론 일반적인 시각에는 비싸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내가 지금 안전한 몰입을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그런 어떤 생각을 뭐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때로는 들기도 하죠. 그러면 내 마음에 내가 지금 꿈과 목표가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서서히 내 몸속에서 지금 노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예. 그러다가 이 병에 든 단계는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약간 냉소적이지만 쓰리시 불평, 불만, 비난이 슬며시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 예, 가장 위험한 단계죠, 가장 사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단계가 아니고. 예, 가격과 가치. 예, 방금 아메이 제품, 요즘 신제품들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 또 뭐 품질에 대한 차별화가 없는데 왜 이러지? 또 비전 보너스 뭐 여러 가지 기회.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혼동을 초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꼭 미팅 나가야 돼? 예. 요즘 줌, 뭐 또는 뭐 녹화, 예. 거기 들으면 안 돼? 예.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줌에 연결된 어쩌면 강의를 듣거나, 예. 이게 신앙생활과도 똑같아요. 예. 그러다가 자 미팅에 참석 안 하면 이제 사망의 단계에 접어든다는 거죠. 그때는 완전히 가치, 아메 사업, 뭐 제품, 뭐 내 기회, 뭐 보너스, 뭐 난 당장 급해.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해보니까 정말 아무나 되는 거 아닐 것 같고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수단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관 속에 들어간다. 관 속. 이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했죠. 천하장사도 미팅에 나오지 않으면 사망에 들어간다. 예.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 아무리 마음속에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그래서 뭐 교회를 나간다든가 절에 간다든가 어떤 부분에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슬며시 바람 빠지듯이 약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자 이런 징후를 알려줬는데 자 여기서 더 대단한 것은 이제 백신을 줬던 거, 백신, 코로나 백신처럼. 근데 저도 이렇게 제 스스로가 체크해보고 또 많은 상담이라든가 파트너 보면은 정확하게 저는 파트너가 좀 한 5분 10분 정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파트너를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유일하게 성장하는 길 학습에 집중하라. 학습, 배움에. 네. 정말 이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배움에 집중해가지고 다시 꿈과 목표를 선명하게 하는 것 외에는 성장할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자 내가 놓아들었다면 어떤 백신을 맞아야 되는가? 그리고 무조건 학습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학습 단계는 뭐예요? 꿈과 목표가 선명한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희미해진 꿈과 목표를 재설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반드시 2030년에 그런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 예, 이 부분을 정말 처음 초심에 가졌던 그 마음처럼 다시 내가 이렇게 가시화를 하고 불태우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랜 기간 해왔지만 사실 꿈과 목표가 선명할 때만큼 열정적이고
몰입되고 감동적이고 어떤 미팅, 어떤 뭐 내용도 항상 나에게는 좀 신선했고 그런 어떤 배움의 어떤 자세라든가 또는 배움의 어떤 내 태도 예. 이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떠한 노화 약간 냉소적이고 또 꿈과 목표가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예, 이제 약간 몰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야 노화 단계에서 병이 든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 했죠? 불평, 불만, 비난이 슬며시 찾아오는 거. 정말 이건 인간사기 때문에 이건 스폰서도 파트너 어쩔 수 없어요. 내 스스로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암의 사업을 우리가 누구는 성공, 누구는 실패하는가? 뭐 환경, 여건, 스폰서, 파트너, 시스템, no, nothing. 모든 건 자기 문제죠. 사실. 그렇잖아요. 삼남한상이 내 위주로 돌아가지 그분들 위주로 돌아가는가. 그런데 인간 본성이 그죠? 안 되면은 남 탓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쓰리시. 예. 특히나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났지만은 온라인 미팅을 중심으로 해도 되는데 왜 오프라인을 미팅을 하느냐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 꿈과 목표가 이제 불투명해져 보니까 3C는 이제 꿈과 목표가 거의 이제 힘에서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예. 제가 보면은 이제 이 노화 단계는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도 나는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이 있다면은 병이 든 단계는 됐으면 좋겠고 이 단계로 슬며시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럼 여기서 백신 어떤 거예요? 초기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왜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게 뭐 처음부터 오겠어요? 아니죠. 적어도 플래툰 이상부터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플래툰까지는 많은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잘못되면 이제 어떤 회한을 가지고 싶다는 거죠. 내가 아메이 사업을 지금까지 몇 년을 해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안 나올까? 예. 그리고 과연 아메이 사업이 나한테는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백투 베이지. 그러니까 이 백투 베이지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창업자의 자서전이라고 봐요. 자서전. 이 자서전을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꼭 한 권씩은 읽으셔야 돼요. 정신무장을 해야죠. 그리고 다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죠. 자, 초기 열정을 회복하고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런 비전 보너스 또는 비전 트리 만들어졌다. 그래서 A70이 됐든 또 비전 보너스 됐든 내가 정말 이 기회만큼은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사실 어떻게 모든 일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엄청난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우리는 한번 몰입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럼 초기 열정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꿈과 목표를 재설정하라는 거죠. 예. 올 해개년 또 뭐 지금 2달이 지났다. 얼마든지 11월부터 열심히 해서 푸켓을 갈 수도 있고 예? 파운드 PT도 갈 수도 있고 Q10에 1억 5천이면 파운드 PT가 되잖아요. 예. 또 아니면은 내가 정말 올해는 내가 맨내그를 시스템에 조인을 시킨다든가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고 거리가 멀고 할 만큼 했고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예. 자기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지.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거에 그런 영광 또는 과거의 어떤 관행을 통해서 내 현재 발목을 잡은다면은 절대로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저도 매일매일을 어쩌면 새롭게 탈바꿈하려는 그런 노력을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꿈과 목표를 재설정을 외에는 내 마음의 열정이라든가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감히 저도 어쩌면은 꿈과 목표 재설정하는 부분에서 가장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은 결국은 핀업이거든요. 핀업. 예.
그래서 우리는 핀업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룹의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룹의 목표가 내 핀업 목표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뭐 사명감 또는 이제 안정화 시스템 또 어떻게 저분들을 A70에 또는 비전 플러스를 받게 만들 건가 이렇게 매일매일 노력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핀업할 때 그 부닥치는 장애물 부닥치는 어떤 난관을 뚫고 간다는 게 그렇게 막 절박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런 어떠한 핀의 목표 없어 보니까 그룹의 목표를 가지고 막 제 자신을 어쩌면 몰아붙이고 있지 않는가. 예. 어쨌든 꿈과 목표를 재설정하셔야 돼요. 예. 자,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이제 3화의 단계에서 미팅에 안 보여, 안 보여. 예. 미팅에 안 보이는 분들 서서히 사라집니다. 한 달에 한 번 오신 분들은 3개월 후에 사라지고, 예. 저는 100% 그분들, 내가, 좀 이제 집안 정리하고 좀 안정화되면 오게 천만에,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예. 절대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팅은 살아있는 현장이잖아요. 여기서 에너지를 받고. 그래서 미팅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쫓아가야 돼. 쫓아가야 돼. 그분이 이제 리치 창업자님은 그러면은 무조건 성공작품이 안개라 그랬지만은 그분이 집에 있는데 어떻게 안깁니까? 그럼 내가 쫓아가야지. 쫓아가서 문자도 드리고 쫓아도 가고 그러면서 또 컴백하는 리더들이 간혹 나옵니다. 간혹. 저도 이렇게 안 보이는 리더의 메시지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하지만은 이렇게 컴백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미팅 딱 처음에 안 나올 때 쫓아가야 돼.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이제 그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든지 나 아메리카 못 할래 안 할래요. 그런 말 한 사람 없죠.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오늘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미팅을 못 가겠다.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일이 생기고 한 4번 빠지면 특히나 우리가 리지창업 람피로 총재가 그런 이야기 했죠. 펑션 큰 미팅 OSR이라든가 스프링 랠리라든가 그런 큰 펑션에 원데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큰 펑션 그런 미팅에 한 번 빠지면 감기 걸리고 2번 빠지면 독감 걸리고 3번 빠지면 응급실에 실려가서 4번 빠지면 싸늘한 시체로 나오더라. 저는 그게 100% 맞는 말이라고 보거든요. 예. 왜 많은 분들이 보이다가 안 보일까? 100% 그분들이 아메를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미팅에 안 나오다 보니까 서서히 꿈과 목표가 희미해지고 보너스 나오면 좋겠고 또 잘못되면은 파트너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리더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상실한 거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머리가 아파서 해서 오늘 미팅 힘들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쫓아가서 집 앞에다 나하고 10분간 커피만 하자. 10분만 커피하자. 그렇게 바로 달라붙어야 된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이제 서서히 이게 이렇게 루즈해져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집에 왔다게도 가세요 리더님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만나겠어요. 이런 일까지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어떠한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송제품에 제가 쫓아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어쨌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분을 어떻든 아메이삽의 미팅장에 조인시키듯 해가지고 리더님이 그런 어떤 대가 지불이라든가 또는 리더님이 초기에 그렇게 열심히 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나오자. 그리고 다시 꿈과 목표를 재설정해서 북해 H70에 도전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 백신을 가지고 학습의 단계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참 지금도 제가 이 생로병사를 간혹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암의 사업에 있어서 이것만큼 명확하게 내 상황과 내 파트너의 상황을 체크한 다음에 상담해 줄 수 있는 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분들은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은 그러면은 바라봄의 법칙, 예, 여러분들이 푸케를 도전한다 또는 뭐 H70을 도전한다 그러면은 이 상상력 우리가 CLC에서 목표 꿈 설정, 목표 설정 가시화시키세요 하는데 이게 참으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꿈과 목표를 선명하게 가지라는 이야기는 내 눈에서 이 목표를 떼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 완전한 몰입이 되는 어떤 내 스스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번 달 최선을 다해보겠다. 우리가 동기부여와 훈련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동기부여는 오늘 좋은 테이프 듣고 오늘 컴미팅 가서 내 푸케! 그런데 한 2, 3일 지나면 푸케 광안리나 가자 이렇게 합리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은 종이 한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차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상상력은 나는 이미 푸케에 와 있다. 가족관계. 예? 탁 눈을 감고 이 그림을 냉장고에 붙이든 식탁에 붙이든 화장실에 붙이든 거실에 붙이든 어디든 차 안에 붙이든 내 핸드폰에 붙이든 하루에 하여튼 한두 번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푸케에 와 있다. 광안리 바닷가를 거닐면서도 이 파도 소리에 푸케의 파도 소리를 느낄 거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러면서 다시 내가 또 힘을 찾고 그래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단이라 결단. 결단보다 더 강한 힘이 뭐라 있습니까? 결정. 그러니까 결단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지만 결정은 뭡니까? 나는 이미 푸케에 와 있다. 이것은 어쩌면 그런 작은 작은 시련들을 이겨내는 결정적 힘이라 봐요. 어느 핀을 가든 내가 파운드 피트를 가든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뭐 FC를 오든 그런 작은 차이들이 나를 다 가로막고 있다. 결정할래 결단할래. 우리는 어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게 결정 아니에요. 결단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만 그런데 결정은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암의 사업을 계속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3%든 6%든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결정 한번 해보세요. 결정. 내가 이번 달에는 반드시 3%를 도전해보겠다. 나는 이번 달에는 반드시 본인적 파운드를 도전해보겠다. 그런데 그 결정은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을 해가지고 그 결정의 힘을 한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정을 할 자신이 없죠. 또 결정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이제 한두 번 안 되면 다음에는 결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어쩌면 실패자죠. 어떻게 성공이 하루아침에 한두 번 실패해가지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성공자는 될 때까지 결정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경험적으로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그런 걸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결정힘을 딱 가지고 하면은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신은 시험하는 것 같아요. 한번 거기 흔들고 막 가지고 또 해보지 뭐. 그러니까 그런 씩씩함.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돼서 그래가지고 잘못되면 내 파트너 내 주위 환경에 대해서 어쩌면은 약간 시니컬하든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 진짜 암이다 실패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지 뭐. 어쩌면 그런 긍정적인 결론이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그 부분이 또 어쩌면 저희들이 이렇게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오면서 결단해서 내가 FC 한번 가보지. 처음에는 하죠. 그렇지만 한 번도 경험해 못한 그런 장애물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터득된 것은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2002년도에 정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번 달 노력한 것은 3개월 후에 나오고 오늘 노력한 것은 뭐 10일 후에 나온다든가 하잖아요. 올해 노력한 것은 3년에 나오고. 우리가 이제 2000년도에 다임들 갈 때 진짜 제가 부도도 크게 맞고 사실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아메사회에서 뭐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온 것 같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아주 탁 장애물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야, 올해 다임들 갈까 말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탁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김밀에다 요술을 내면서 가자. 호응 가면서 올해 우리 다임들 가자. 간다. 하니까 또 어쨌든 막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냥 매일 매달 그 문제가 풀려 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EDC를 목표, EDC를 막 쫙 갈 줄 알았죠. 근데 안 가. 다음들 가다 포기한 분도 계시고. 예? 우리는 이제 또 집을 계약했잖아요. 다음에 되고 EDC 갈 거라 전국 쫙 쫓아다녔어요. 막 서울에도 그때 막 1년 5개월 만에 막 1년 반 만에 에메랄드를 가시고 막 그냥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도 필요를 못 했어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못 갔어요. 네. 그렇지만 8레그의 플래튬이 안정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2년 또 그 2년의 노력이 저는 바로 우리가 파운더스 더블을 가는 파운더 다이아몬드 수석, 파운더 수석, 더블, 파운더스 더블. 정말 5단계를 1년 만에 점프를 했다는 거죠.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은 절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 1년 만에 파운드 더블을 갔던 그 레그가 쫙 해가지고 저희들이 FC 레그가 되는 결정적 요인이었죠. FC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왜 이건 절대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희 핸드폰에 저 현관문에 FA 16점, F 파운드 더블 정말 아침에 출근할 저 직장 사업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 파운드 더블 16점, 퇴근할 때 파운드 더블 16점, 화장실에 FA 16점, 제 거실에 FA 16점 다 때려 붙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뭐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런데 파운드 더블을 갈 때 6월 달인지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 아마 동네 문화회관에서 그 이제 원데이를 한 것 같은데 5월 말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건 도저히 갈 수 없다. 파트너는 뭐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있죠. 또 한 파트너는 계속 이렇게 가족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났어요.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너무 가고는 싶은데 이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참 이게 잘 통한 것 같아요. 우리 김변희하고. 내가 모르겠다. 일단 뭐 그때 상담을 하고 정말 3일 남겨놓고 우리가 BMW 7 시리즈를 계약을 해버렸어요. 간다. 우리는 일단 마감한다. 그리고 그 차가 6월 6일 원데이 때 쫙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이건 차가 아니야. 내 꿈이 이루어진 거야 일단.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핀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니까 이거 돌아갈 다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파운드 더블을 우리가 간 거예요. 그리고 2003년도에 트리플 가다 못 갔지만 그 파운드 더블을 유지해서 그런 많은 보너스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메 사업을 오래 해서 잘한 게 아니라 저는 딱 3년 같아요. 3년. 3년. 3년을 올곧이 집중할 때 그 노력은 절대 어디 안 가구나. 이런 것을 아주 경험적으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기반돼서 이제 우리가 또 때로는 순탄하게 이렇게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우리가 늘상 제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내 거실에, 화장실에, 내 핸드폰에, 내 차에, 예? 심지어 현관 문에 때려 붙였는가? 사람마다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라고. 이것은 어쩌면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저는 성공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방금 이래야만이 꿈과 목표가 선명해서 항상 학습 단계 있다. 학습 단계. 나에게 부정적인 뭐 생각, 부정적인 어떤 그걸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내가 그런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환경, 여건 그리고 자기 주장을 고집할 수도 있다. 네. 우리가 히말라야를 올라간 사람과 동네 뒷산 올라간 사람의 보는 시야가 틀리거든요. 근데 동네 뒷산에서 내가 모든 걸 다 봤다. 예. 오늘 제가 그 우리 그 김난도 교수 이렇게 음원을 들었는데 그 AI와 이제 앞으로 미래 앞으로 뭐 요즘 대학교 난리잖아요. AI 그 챗GPT로 컨닝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필요 없다. 막 그런 내용인데 잘못됐다. 그리고 요즘 너무나 이런 어떤 SM도 발달돼가지고 너무나 극단적인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결론을 낸지 아세요? 요즘은 대중의 여론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라. 대중의 여론이 반드시 옳은 거 아니다. 그런 SNS가 발달되지 않을 때는 그래도 다수의 여론이 옳았지만 지금은 그냥 다수가 이쪽으로 잡히면 이쪽이 여론이라는 거죠. 왜 그쪽으로 계속 노출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잘못 판단하면 완전히 방향 상실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요. 그 때로는 정말 탑리더 또는 리더의 팀의 리더의 한 명의 그런 방향과 전략 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어떤 그런 결정, 그 결정의 힘이 시간이 지나서 그 팀 또는 그룹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생사를.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맞다면은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다시 그분의 어떤 음원을 들으면서 했거든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듣고 어떤 결정했는데 지금은 그게 절대로 옳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된다.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푸켓을 가고자 한 사람 라인나우 당장에 이 그림을 이 사람을 빼고 여러분 사진을 집어 넣으라는 거. 가족사를 넣든. 나는 지금 푸켓 와 있다. 가족과 이 해변에서 애들과 함께 노는 그 모습을 힘들고 어려울 때든 즐겁고 행복할 때든 항상 상상. 이 나폴레옹 힐이 상상력의 힘. 그 유튜브에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상상력의 힘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으로 느끼라는 겁니다. 느끼라는 거. 내 마음으로 느끼고 거기에서 그런 어떤 몰입을 통해서 열정을 가져와라. 그리고 2029 A70 자 2029년 5월 난 A70 런던에 와 있다. 이 두 개는 내가 적어도 붙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이런 어떤 훈련을 통해서 바람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뭐 양자가 뜨잖아요. 양자.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암의 사업은 성공하기라는 거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될 때까지야, 될 때까지. 그러니까 누구는 SP, 누구는 플래티넘, 누구는 에메랄드, 누구는 다이아몬드 되고 끝내는 거예요. 왜? 꿈과 목표를 선명한 부분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냥 말로 사는 티칭. 저도 티칭 얼마나 잘합니까? 티칭. 예. 그렇죠. PV도 띄우고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하면은 청산유처럼 잘할 수 있겠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을 또는 내 꿈과 목표가 선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쩌면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을 정말 리치 창업자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항상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제 해결도 시작되고 또 우리는 푸켓 또는 A70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말 이런 부분을 선명하게 상상력의 훈련을 계속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100% 믿어요. 100% 믿어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저는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모든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네.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뭐 고시를 공부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암에서 뭐예요?
내 꿈과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잖아요? 뭐 접촉과 초대 리스트 잡아라, 뭐 명단 작성해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꿈과 목표가 선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거죠. 어쩌면 만약에 내가 올해는 또 아직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내 꿈과 목표가 선명하지 않다. 그러면은 올 한 해 그냥 흘러갑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갈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거 잘합니다. 제가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제 카톡에 탁 첫 번째 넣어놨어요. 도광량이. 다시 한번 내가 빛을 감추고 어둠 속 힘을 기르자. 그래,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주겠어. 오늘 또 본 이야기가, 그죠? 우리 알고 있잖아. 와신상담. 가시나무에 잠을 자고 쓸개를 맛보면서 복수를 꺾었던 오나라 월나라의 전쟁 이야기. 저는 아메사베 때로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치욕적인 거절 모멸감을 받아보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저 굉장히 공감해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친하고 또 좋은 사람한테 그런 거절을 받을 때, 누구는 그게 좌절로 끝나지만 누구는 나에게는, 그죠? 나에게 평생 기름을 넣어주는 에너지가 됐다. 세상은 그렇게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중요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때 또 그분들이 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말 다른 모든 것 부차적이지만 이 부분을 여기에 계신 분은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제가 어떤 이야기도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이 PT가 되시고 파운드 PT 되시고 여행을 가시고 에메랄드 다니다 되시면 이게 복제가 됩니다. 사실 너체 몰트는 이게 복제지, 뭐 핸드북에 나와 있는 그런 이론적인 복제시킨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내 경험을 복제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리더가 가져서는 안 될 5가지. 세 번째, 무능. 자, 무능이라는 게 능력, 뭐 학력, 이게 무능이 아닙니다. 꿈과 목표가 선명하지 않고 탱화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저는 무능이라고. 그러면 내 생각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냉소적이고 또 자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스폰서, 파트너 어떤 부분도 내가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동네 뒷산 올라가가지고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구나 하고 주장하는, 그건 굉장히 편견이고 아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드림월드에 대해서 가장 성장과 가장 방향을 고민한 건 저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정말 2030까지 생사가 걸려있다. 생사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정말 그런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좀 안정화는 됐겠죠. 거의 여기서 나태하고 게을러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모시고 A70에 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남의 사업 내가 선택을 너무나 잘했다 해가지고 그런 비전을 받아서 여러분이 자본 자산을 만들고, 그게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자녀가 성장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딱 눈에 보이는데 엄마가 거스럽히고 있겠어요? 그건 직무유기지. 저 그런 심정으로 합니다. 한순간도 정말 게으르고 나태해져서는 안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하여튼 제 선에서 제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무능, 조직을 식물 인간으로 만드는 리더의 무능함. 이건 조직과 아메사업처럼 같은 법이라고 해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무능한 리더는 조용한 조직의 킬러다. 리더의 무능이란 자기 역할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것이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 평가받는 이유다. 리더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나.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때 리더의 무능을 탓한다. 파트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본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다. 그래서 명확함은 진실이다. 네. 너무 중요한. 조직은 어떻습니까? 무능한 사람 바로 쫓아내잖아요. 집에 감봉 처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하지만 내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 리더님 오늘 꿈과 목표 뭐예요? 아, 리더님 열심히 내가 도와주는 거죠. 나 최선을 다해볼 거야. 아, 나도 최선을 다해볼 거야. 그런데 딱 보면은 탱커에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거의 드러납니다. 이게 저는 리더의 무능이지, 뭐 능력, 여건, 환경, 이게 리더의 무능이 아니라는 거죠. 꿈과 목표가 선명하지 않는 게 어쩌면 가장 리더의 큰 무능이 아닌가. 네. 그분들은 더 이상 내가 스폰서가 됐든 어떤 분에서 받아들이고 배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자기 어떤 편견과 아집을 가지고 자기 인식이라 생각하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팀 안에서 문제의식이 사라지면 팀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 저는 탐구로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고민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혁신이 뭐죠? 혁이 가죽이었잖아요. 예, 가죽과 살을 분리시키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라는 거죠. 신이 더 재미세요. 예? 신이 어떻습니까? 설립에 나무 목자에 도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 옛날에 단두대. 예, 단두대가 나무로 돼 있잖아요. 단두대에 도끼가 내리칠 때 새로운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도스토옙스키가 책 뭡니까? 많은 책을 썼잖아요. 예. 그 친구가 이렇게 반정부 운동하다가 사형원도를 받아요. 사형원도. 러시아 황제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원도 내리지 5분. 그 한번 영상 보면 너무나 슬프지 않나요? 이제 나에게는 살 날이 5분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3분. 아,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았는가? 만약에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살진 않을 것이다. 그 1분. 아, 이제 온전한 땅의 온기도 신선한 공기의 느낌도 이제 1분에 느낄 수 있구나. 그 절박함. 내리치려는 순간에 사면역을 내리잖아요. 가지고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도스토옙스키는 새로운 인간이 된 거죠. 저는 우리 삶에서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직까지 또 때로는 뭐 많은 변화 이런 건 필요하겠지만 옛날에 저는 아닙니다. 예,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이 그런 상황 여건에서 문제를 알아차리고 변화되는 게 성장이죠. 안나 카리나 보면 성장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모르면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성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팀 안에 문제의식이 사라지면 팀은 식물 인간과 다름없다. 뭐 그냥 루틴한 대로 해왔던 대로 혁신은 항상 고통을 수반하거든요.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방관한다면 그것은 조직의 리더가 아니죠. 자, 무능한 리더는 팀의 킬러나 같다. 무능한 리더는 무능한 파트너를 만든다는 거죠. 정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공감됩니다. 예. 우리 뭐 조직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 팀은 리더의 그릇만큼 성장한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경험이 없는 리더가 파트너에게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다. 저는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FCA까지 해봤잖아. 적어도 FCA까지는 안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지 않나요? 네? 어떻게 하면 서울을 간지를 알려주는데 네? 울산 가서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팀은 리더의 그릇만큼 성장한다는 거죠. 네.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리더, 경험이 없는 리더가 어떻게 길을 알려줄 수가 있겠는가? 팀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면 리더가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 암의 삽도 마찬가지로 봐요. 조직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장님 오셔서 늘상 혼이나 내고 막
별로 뭐 자기도 잘한 거 없으면서. 그러면 직원들이 사이가 툭 떨어지죠. 모든 어떠한 조직은 같은 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리더의 무능은 전염된다. 무능한 리더 밑에 유능하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파트너가 들어온다 해도 이런 파트너가 무능한 리더 밑에서 성장하기란 쉽지 않다. 유능한 하부 구조가 무능한 상부 구조를 대체한다는 것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 이럴 때는 유능한 업라인을 바로 찾아가든가 연결이 돼야 된다. 이건 저는 아메삽의 어떤 원칙이라고 해요.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왔지 않았는가. 응? 우리 스폰서를 보니 힘이 쭉 빠졌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나도 힘이 빠지죠. 스폰이 늘상 아파. 그럼 나도 안 아픈 데가 갑자기 아파 오는 거야. 예. 그럼 굉장히 전염성이 빠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여기 굉장히 이거 시오는 나나미가 한 이야기지만 유능한 하부 구조가 무능한 상부 구조를 대체한다는 것은 하나의 허상이다. 이거 굉장히 깊게 우리는 새겨드려야 됩니다. 예. 우리가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잘못되면 무능한 상부 구조가 차단막을 치고 어떤 부분에서 커트를 하고 그러면 유능한 하부 구조는 우리 스폰서 없이 사업할 수 있어. 천만에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연결되든가 아니면은 그 차단막이 딱 쳐졌다면은 언젠가는 빨리 사라지냐 늦게 사라지냐 그 차이라 봐요. 저는 이런 어쩌면은 책임을 가지고 했지 않았는가. 우리도 우리 스폰서 사업을 안고 있었거든요. 응? 그럼 우리도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우리의 어떤 그 위의 스폰서보다도 우리가 또 핀을 더 먼저 치고 나가고 그러면 에너지를 가져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업라인을 찾아가. FC가 되고 나서 그게 또 업라인을 찾아가. 지금도 저는 굉장히 기밀도리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침마다 에너지를 가져와요. 메시지를 주고받고 인사를 드리고 그게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게 어쩌면 원칙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내 파트너를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 논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자 무능한 리더가 유능한 리더에게 주는 세 가지 얼굴이 있는데 첫 번째가 프리라이더 무임승차다. 유능한 리더의 성과에 자기 파트너를 승차시키려 하면서 자기는 승차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뭐 조직이든 또 우리 어떤 사업이든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유능한 리더가 해놓은 일을 자기 성과에 그냥 잘하는 것이다. 이건 내가 다 했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유능한 리더를 시기 질투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형제 레글에 대한 이합지사를 만들어 자기의 존재를 끊임없이 나타내야 한다. 소위 말하면 파벌을 조장하는 거죠. 인간만사 이게 조직이든 사업이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가족도 파벌이 있잖아요. 가족. 애들은 딸들은 엄마파 아들은 아빠파. 근데 이런 부분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족도 불편할 거고 조직은 파산되는 거죠. 뭐 서로 네 잘났네 내 잘났네 좀 아메 사업이 한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메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서로 좀 배려하고 인정하고 다는 아닐 줄 몰라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은 굉장히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무능한 리더는 협업을 하면 자신의 능력이 부족이 탄로나기 때문에 협업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협업을 좋아하는 리더도 있다. 협업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시스템 속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읽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무능한 이들은 협업을 좋아하면서도 협업 뒤에 숨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이제 우리가 코사파스쿨을 명칭을 변경하고 작년까지는 뭐 6, 7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그냥 3, 4월에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건이 100% 우리가 좀 이렇게 공감했던 것은 상위 다이아몬드가 불참하면 절대로 참석하지 못하게. 아주 제가 마음이 여리다는 걸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한 번씩 듣는데 막 너무 이렇게 연민이 강해서 그런가. 좀 이제 수용하겠는데 이제 공통된 이야기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서로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 하면은 모두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방금 명확함이 진실이다. 어쩌면 저의 또 굉장히 보완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나쁜 리더를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바뀔 사람 많이 바뀌어서 많이 기여해라. 어떤 이야기예요? 많이 바뀌어서 2003년까지 핀업을 많이 해서 보너스를 많이 받을 사람은 열심히 해라. 저는 그분들을 위주로 우리가 끌고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적게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 적게 기여라.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절대 잡지 마라. 어느 조직이든 좋은 쪽 5%와 나쁜 쪽 5%가 극단을 이루고 있다. 나머지 어느 쪽이 잘 되냐에 따라서 따라가게 돼 있다. 리더의 역할은 뒷다리를 붙잡는 5%를 집어내고 잘하는 5%의 힘을 몰아줘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자식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런 결정을 삼성의 모토로 하다 보니까 오늘날 삼성 제국이 된 거죠. 어쩌면 굉장히 우리가 새겨드릴 부분이 아닌가. 예? 이 5%를 집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부터 그런 어떤 스쿨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예. 무능한 리더는 조직을 속인다. 어떤 리더도 자신이 무능해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무능한 리더는 팀을 기반한 기술이 늘어나고 특히 파트너들이 모두 아는 자신의 무능이 리더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치는데 능숙하다.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리더와 팀원들 간의 소통을 방해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이미 완료된 일 중 좋은 결과를 얻은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한 거냐 떠들고 다니면서 유달리 자화자찬한다.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조직론에 대해서 썼지만은 아메이도 똑같다는 거죠. 뭐 아메이 사업이 뭐 일반 사회생활과 다르겠어요? 똑같지. 예? 같은 원리죠. 네. 참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리더의 리더는 뭡니까? 업라인이고 스폰서겠죠. 네, 저는 우리가 다 개인 존중해야 되고 또 같이 성장해야 되지만 이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전개해야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된다면 어쩌면 잘못되면 내 파트너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저는 리더로서 가장 경계할 부분은 내 파트너의 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아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걸 경험과 이론을 같이 우리가 이렇게 특히나 아메이 사업적으로 저도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제 경험과 또는 우리가 리더가 된다면은 반드시 이러이러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각색을 했지만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해왔고 또 이런 리더분들이 결국 성장한 사실을 100% 제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듣기에는 언어적인 부분에서 어쩌면은 좀 껄끄러움 있지 몰라도 우리가 좋은 약을 입에 쓰다 했잖아요.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고 이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리더가 되고 싶다면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해야 되는 게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리더 역량과 태도가 리더의 능력이 된다. 유능한 리더란 성과를 만들어내는 역량과 태도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FC 안 됐다면 지금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 2010년대 20년에 한국화폐 최고의 그룹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 옛날에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연민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성과를 냈기 때문에 드림월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찾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유능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먼저 태도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는 신중함. 신중 디테일하려고 해도 안 돼 잘. 그런데 이 디테일함은 내 일이 아니라면 디테일하지 않아요. 시키면 디테일하지 않아요. 근데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디테일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디테일함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듯이 그 디테일함에 그 작은 부분이 꼭 문제가 돼가지고
사단이 됩니다. 특히나 사고한 사람은 그 작은 디테일이 수천만 원의 손해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암의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아, 오늘 서울 가야 되는데, 아, 뭐 오늘 빠진다 해서 문제가 있겠어? 그 작은 어쩌면 하루가 어쩌면 내 서울의 후원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경험적으로 터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절대로 소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자야, 성공자. 맡은 일은 반드시 해내겠다는 책임감. 예. 자신의 부족을 채우겠다는 겸손함과 학습. 예. 저는 아미사업에서 겸손, 감사, 배움,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탱커를 집중 안 하면은 감사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사라지고,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냉소적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더 진화되면은 이제 쓰리시 불평, 불만, 비난이 슬며시 내 가슴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아멘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인간만사 다 그렇죠. 예? 예.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내어 성과로 연결시키는 현명함. 예. 우리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정말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 예. 역량은 이런 태도들을 자신의 내면에 이식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리더의 역량이 된다. 그죠? 신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고 현명하고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자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명함에 Resentment kills the foolish, every slayer simple.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우둔한 자를 멸하리라. 제 명함에 새로운 명함에 제가 박아놨어요. 그래도 안 돼, 잘 안 돼. 그것도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한 사람한테 잘합니다. 아마 죽는 순간까지 자기 절제는 계속 훈련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참 알고는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또 제 자신도 그렇게 100%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자신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그런 수련을 해야 되지 않는가. 리더가 무능함에서 벗어나 또 다른 방법은 유능한 리더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다. 리더에게 숨을 곳은 없다. 유능한 리더를 많이 만나라.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리더. 그죠? 나에게 에너지를 뺏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리더는 딱 길을 닫아야 돼요. 내가 길을 닫아야 돼. 저 정책 트리플 대전 정책 미팅 갔는데 스폰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 들어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국암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불만도 이야기하고 뭐 또 어떻습니까? 어떤 스폰서에 대해서 또 뭐 생각지 않은 막 그런 발언을 할 거고. 그런데 딱 그러더라고. 좋은 이야기는 들으시고 나쁜 이야기는 흘려버리세요. 저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FC 됐을 때 김일중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김창합니다. 1년은 듣고만 계셔. 그게 뭔 말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1년은 그 환경, 여건, 자기 목소리를 낮추라는 거죠.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듣고만 있었죠. 그렇게 보면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의 성장을 가져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능한 리더를 많이 만나야 됩니다. 나에게 에너지를 뺏는 리더.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요. 저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트리플 됐을 때 한국암의 전체 정책 멤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월드와이드 특히나. 뭐 이상한 소리 딱 제가 길을 닫을게요. 아, 저분하고는 상대해서는 안 되겠다. 금묵자와 근주자죠. 검은 사람과 어울리면 검어지고 붉은 사람과 어울리면 붉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어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나의 험담한 소리를 남에게 들으면 내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런 등도 있고. 네? 칼로 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지만 혀로 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다. 남에게 피를 뿜으면 내 입안이 먼저 피로 물든다. 그래서 절대 남에게 불평, 불만, 비난 저는 너무 그런 게 싫어요. 먼저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성장길이 아닌가. 네. 이게 제가 대단한 그런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야에 성공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한국함의 FC 멤버들 또는 많은 리더를 제가 봐지만 예? 그렇게 불평불만 비난한 리더들이 오래 남은 리더 별로 없어요. 예. 알게 모르게 그게 누적돼 가지고 다 이렇게 예,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리더는 노출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팀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많이 노출해야 된다. 많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정보를 얻고 배우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 그래서 아문제과 스콧 이 두 분에 대한 남극 탐구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새길 부분이 자, 이 스콧은 굉장히 전문가고 재산도 많고 또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충고를 무시했죠. 아문제는 자, 그분들의 충고와 또 개개인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부분을 쭉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아문제는 남극점을 정복했고 저는 귀환했지만 스콧은 아문제보다 34일 늦게 남극점에 도착했지만 귀환하는 길에 팀원 전원이 사망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리더의 무능과 유능이 팀원 정체의 생사를 좌우한다. 이게 리더의 책임감이죠. 어쩌면 내가 혼자 있을 때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파트너가 한 명이라 있다면 내 무능과 유능이 내 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분의 생사를 좌우한다. 무능이 뭐라 했어요? 꿈과 목표가 선명하지 않고 탱커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게 무능이지 그분의 뭐 능력, 말을 잘하고 여건, 환경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또 우리가 이런 시간에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리더의 무리한 선택과 무능함이 팀원들의 생사를 갈랐던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를 했는데 우리 아메사업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나면서 어쩌면 내 팀, 팀이 와야 되는 게 처음부터 와야 되는 어떤 리더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만들 때 얼마나 정성과 노력을 들였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잘못되면은 그분들이 정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은 어쩌면 나의 무능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조직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리더의 무관심. 목표를 잃어버린 리더는 무관심하다. 당연하죠. 내 파트너의 목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다는 이런 부분은 당연하겠죠. 리더가 자신한 일에 목표를 잃어버리면 본인은 물론 주변인들의 열정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팀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저도 목표 꿈을 선명하게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리더가 목표를 이루면 내 팀의 열정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팀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리더의 무관심은 리더 자신의 목표가 팀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을 때 무관심해진다는 거죠. 리더의 목표와 팀의 목표가 다르면 리더는 자신이 가진 권한과 자원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궁리하게 된다. 이건 조직적으로 약간 치우친 이야기했지만 암에서도 마찬가지로 봐요. 가장 큰 에너지는 파트너의 목표와 내 목표 일치했을 때. 얼라이언스. 일치할 때 가장 열정이 크죠. 자, 팀이 리더에게 자원과 권한을 주는 이유는 팀의 이익을 도모하라고 주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가 딴 마음을 품으면 팀의 곳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시간 문제다. 딴 마음을 품은 리더는 팀을 크게 배신한다.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른 데 뭐 내가 이직할 거야. 근데 앞에 딱 부장님이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미 마음이 떠나 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나중에는 팀원들이 부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감을 갖듯이 똑같다고 봐요. 저는 아미사. 어쨌든 이게 또 우리가 리더로 또 성장해야 될 이유가 아닌가. 어쩌면 내가 전했던 그 한 분은 자기 운명이 나를 통해서 바뀌는 안 바뀌냐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어쩌면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들이 리더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리더가 자신의 의중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거나 아무런 생각도 목표도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는 경우다. 이런 리더는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스폰서님이 올해 꿈과 목표 뭐예요? 리더님 성장시키는 거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리더로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리더님하고 내가 북해 가야 되고 우리 팀에 올해 한 10조를 북해 가보자. A70에 반드시 난 리더만 갈 거예요. 나고 약속, 생사 겁시다. 이런 어떤 목표에 일치될 때 서로가 그죠? 힘을 받지 않는가. 팀을 갉아먹는 리더의 무관심. 리더의 무관심은 당연히 낮은 성과를 초래하기 당연하겠죠. 리더는 자신이 맡은 팀의 성과를 적어도
50% 이상을 결정한다는 거죠. 너무 좀 그러니까 좀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예. 팀의 성과를 50% 좌우한다. 그런데 리더가 파트너나 팀의 목표에 무관심하고 더 나아가 냉소적이라면 좋은 성과는 절대 나올 수 없다. 저 이걸 직접 경험했어요. 제 친구가 에메랄드 했을 때, 예? 그 밑에서 에메랄드가 이제 도전하고 이제 성취를 하는 한 레그에 플래팀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막. 남편도 사업을 하시고. 그런데 이런 미팅장에서 이제 스폰서를 보고 업라인을 보면서 업라인 스폰서님이시네요. 저희 스폰서님이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암의 사업을 받아들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9월 1일부로 제가 PT가 됩니다. 그런데 그 스폰서가 어떤 얘기 했냐면, 리더님 열심히 해봐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냉소적이죠. 그걸 갑자기 그분이 플랫폼 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집에. 그래서 제가 수원까지 밤에 쫓아갔어요. 그래서 왜 그 열정적인 이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느냐. 이제 뭐 나름대로 핑계를 대겠죠. 목사님이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남편이 사업하는데, 그럼 남편 사업을 목사님이 하지 말아 해서 안 할 거냐고. 그건 아니지 않냐고. 그러면 아메 사업이 당신이 그렇게 열정적이고 확신 같은 아메 사업이 남편 사업보다 그렇게 못한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마음이 떠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폰서가 그분에게 그런 냉소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쫙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요. 저는 그런 가슴 아픈 상처 경험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예? 예. 내 파트너의 목표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뎁스가 됐든 아무리 있어야 됐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또 같이 도전하려고 에너지를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세상상 모든 결과는 고민한 시간과 에너지에 비례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많은 고민을 크면 클수록 하잖아요. 자, 관심과 호기심 가득한 리더가 되려면 첫 번째, 성공한 리더들은 공통점은 호기심이다.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 뭔가를 배우려고. 리더님 어떻게 성장했어요? 어떻게 가셨어요? 나도 가고 싶어요. 옛날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팀에서도 일이 잘 되면 왜 잘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하루 종일 스스로 또 다른 이들에게 묻고 답을 찾아야 한다. 예. 리더가 팀의 무관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팀과 유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왜 유대감이 떨어집니까? 둘 중에 하나는 탱커와 목표와 꿈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왜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엇박자가. 예? 예. 팀과 파트너는 나와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관심이 없는 거 당연하겠죠. 인간이 자신을 여가하는 건 참아도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가족, 집안 등을 여가하면 참지 못한 이유는 깊은 유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죠? 남이 우리 부모님을 여겼다. 남이 우리 스폰서를 여겼다. 그럼 뭐 열받잖아요. 예? 우리는 그죠? 예,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 있어도 남이 드림월드를 남이 내 팀을 욕한다? 우리 참아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게 유대감이죠. 자, 마지막 무기력까지 하고 마칠게요, 오늘. 예. 10분인데, 자, 무기력, 체력이 떨어지면 리듬도 무너진다. 체력에 자신감을 가지면 다른 일에도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체력 단련이야. 예? 탱화. 예. 그래, 저도 매일매일 뜁니다, 매일매일. 예, 저는 이제 5바퀴에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 나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들 처음 한 명씩 예? 이렇게 예? 묵상하면서. 자, 체력이 리더십의 질을 결정한다. 성공한 리더는 저마다 뛰어난 장점이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 건강하다는 것이다. 정말 정력적이다. 리더가 허약하면 인지적 구두쇠가 강하게 작동한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떨어진다. 그죠? 내 몸이 아픈데 무슨 의욕이라고 열정이 나겠습니까? 뭐 나이, 뭐 환경, 여건 그게 아니라니까. 내 몸이 건강해야 돼. 그런데 나이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신문에 나왔죠. 노화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서 노화가 되는 게 아니래요. 인생에 3번 그런 그 어떤 내가 좀 아프든가 아니면 어떤 순간에 한 3번이 급속하게 노화가 진행된대요.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돼요. 저는 제가 허리 수술 후에는 정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제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저는 김미래도 참 그런 부분에서 맹장수술 외에는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리더는 아프면 안 됩니다. 우리 리더 보면 정말 매일 아프대, 아프대. 그럼 나도 아파. 예?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떨어지죠. 왜 미팅에 안 나오세요? 아, 리더 오늘 내가 머리가 아파서 집에 있어요, 지금. 나는 그럼 감기만 걸려도 안 나와버립니다. 나 오늘 감기인데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몸이 아픈 사람에게 왜 열정이 안 나고 물어본다는 것은 미지근한 불판에 삼겹살을 굽는 거나 마찬가지다. 건강하지 못한 리더는 머리를 쓰기보다는 쉽고 편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서울을 어떻게 갑니까?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저 서울을 못 가겠어요. 그래서 그 딱 한 타이밍에 서울의 후원을 놓쳤다. 그게 결정적이 됩니다. 저 이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광주에, 전주에 한 번 와주세요. 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리더님 이번은 리더님 좀 알아서 하세요. 부탁할 때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알아서 하라.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 응? 우리 스폰서가 안 오구나. 그런 일들이 쌓여서 문제가 터지지 절대 한 번에 문제가 터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예? 예. 쉽고 편한 결정. 내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그냥 잠시 있다 보니까 파트는 떠나더라는 거죠. 응? 아, 제가 이런 사례를 막 이렇게 적어놨지만 막 그분들의 얼굴이 쫙 떠올라.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스폰서가 지금 서울을 안 올라요. 리더님 어떻게 됩니까? 왜 안 올라온대요? 아, 오늘 뭐 몸이 안 좋아서 못 올라온다고. 예. 허약한 리더는 뜨겁게 생각할 수 없다. 당연하죠. 건강하지 못한 리더는 팀을 성장시킨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또 뭐 우리가 옛날 이야기 자꾸 반복하지만 그 젊을 때 열심히 하는 게 좋죠. 예. 정말 그때는 하루에 막 1000km 운전하고 다닐 것 같아요. 아,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운전했나 몰라요.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죠. 허약함은 허약한 리더는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죠. 파트너를 또 허약한 리더에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의견을 내지 않는다. 또한 파트너들이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아무리 스폰서 물어보면 아프다. 물어보. 짜증 나죠. 부인이 남편이 늘상 부인이 아프다. 남편이 늘상 안 좋다면은 짜증 나죠. 예? 예. 육체적 허약은 정신적 허약으로 연결돼 만사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생각이 된다. 더 위험한 것은 파트너에게 전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탱커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이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왜 체력 단련을 첫 번째 넣어놨을까? 어? 자기 관리를 잘해 나가라는 이야기죠. 예. 아픈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김대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딱 한마디 그래요. 앞으로 체력이 승리의 관건이 된다. 사실 아파 보세요. 나이 먹을수록 더 못 뛰지. 응? 저는 다른 건 문제 없어요. 나이 먹으면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이가 점점 안 좋아져. 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근데 일본에서 개발했죠. 이제 그 뭡니까 유전자입니까?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가 새로 나도록 상어에서 그 원리를 이렇게 이렇게 찾았대요. 앞으로는 임플란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사 한 방이면 이가 다시 납니다. 다시. 상어는 아마 20번인가 이가 난다고 그래요. 예. 얼마나 암에서 바르는데 좋겠습니까? 예. 자, 리더의 하루가 팀의 미래다. 그래서 성공한 리더의 공통점은 아침에 일찍 기상한다. 일찍 일어나 조용한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며 하루의 구상과 정리한다. 저는 이게 이제 달리는 시간, 달리는 시간. 예. 둘째, 웨이트 트레이닝 등 다양한 운동을 필수적으로 실천한다. 웨이트 트레이닝 저 합니다. 제가 역기를 100개씩 올린다니까. 예? 즉 근력 지수를 한번 체크 한번 하러 가야 되겠어요. 예? 여기 막 스쿼트 해가지고 뭐한 20개 하면요 장단지가 때로는 이렇게 아파올 정도로. 예. 왜 근력 자산 1kg에 1,300만 원이라는데. 예? 예. 정신 건강을 위하여 명상이나 감살기, 독서 등을 통해 마음을 관리한다. 예. 넷째,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신체와 정신 회복을 도모한다. 충분한 수면 이게 잘 안 되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무시기 전에 책을 보는 거. 아주 좋은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이게 끊임없이 생각을 이어가면 잠이 안 오더라고. 예. 다섯 번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만의 시간 관리 원칙을 세워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리더의 자기 관리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팀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필수적인 요소다.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예. 리더의 자기 관리 실패가 조직을 무너뜨린다. 리더의 체력 관리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온전한 정신 건강과 유지도 포함된다. 맑은 정신과 절제력을 유지하는 것은 팀의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리더가 어떻게 체력과 정신력을 관리하냐에 따라서 팀과 파트너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우리 늘상 같이 공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자, 심신을 단련한 리더의 습관. 건강한 리더는 무엇보다 자기 몸에 신경 써라. 내 몸을 사랑한 사람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내 몸만 사랑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내 몸에 건강하고 하면은 모든 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잘 돌아가더라. 리더가 심리적 불안을 겪을 때 내리는 결정은 오판되기 쉽다. 몸이 안 좋으니까 불안하니까 이런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죠? 분노는 돈이다. 내 마음이 분노할 때 어떤 결정 내리지 마라. 참 인생에 저는 지혜 같아요. 지혜. 예. 리더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생긴다. 문제에 대응하고 나면 문제는 점점 작아지지만 리더의 두려움도 함께 줄어든다. 반대로 리더가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문제는 커지고 그때 리더는 커다란 문제에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 거부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감정적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오류 등에 대한 두려움 등 이런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이제 내 발목을 잡는 거죠. 저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가 이겨낼 때 쉽지는 않죠. 각자 크기만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이겨낼 때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렇게 가져지 말아야 될 오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0분이네요. 어쨌든 우리가 리더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 다섯 가지만큼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이번 달 또 인문학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